자, 이제 좀 일어나 봅시다. 좀만 힘내자. 진짜 물리하는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줘야지. 이렇게 힘든데. 이놈의 국가가. 자, 76페이지 충격량 부분들 이야기할 테고요. 이 충격량 부분들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미 얘도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에서 이야기가 됐던 녀석이구나. 임펄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충격량 부분 I로 좀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얘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방향에 대한 이야기부터 꼭 해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 충격량의 방향은 항상 누구의 방향을 따른다? 힘의 방향을 뭐한다? 따른다. 물체한테 나타나는 힘의 방향이고 충격량의 방향이다. 얘도 정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가속도의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보니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체가 힘을 받은 효과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정의가 교과서들마다 다 조금씩 표현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 왜?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가속도의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의 부분은 쌤이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충격량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워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질량이 M인 물체가 F라고 하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아서 몇 초 동안 받았는지, 그래서 힘을 받은 효과를 이야기를 한데, 여기에 관련된 게 우리는 충격량이고요. 얘랑 비슷해 보이지만 질량 M인 물체에 힘이 작용했는데 이동한 거리에 대한 내용이 주어져 있네. 그럼 얘는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되는 거고, 얘는 누구? 충격량이 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문제는 얘야, 얘. 끝판왕이죠, 정말. 가장 물리에서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 심플하게 보이지만 그 심플함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문제 활용도가 큰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운동의 법칙에서 친구들이 꼬꾸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차적으로 꼬꾸라지는 부분이, 집어던지는 부분이 얘인 거지. 물체한테 힘이 작용했는데 그 힘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들이 달라지고 그 녀석들의 위치 찾는 형태에 대한 문제들이다. 근데 오늘 배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포인트만 잘 잡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충격량 부분들 방향 설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힘을 받은 효과다, 아니면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다, 다 같은 말이니까 집어치고요. 관계식 살펴보니까 얼마만큼 힘을 받은 효과가 나타나는지 크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가속도의 법칙에서 이미 우리는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 단위가, 힘은 뉴턴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는 세컨데, 뉴턴의 단위는 결국은 MA잖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의 단위였고, 거기에 당연히 세크를 쓰니 누가 나와버리는 거야? 운동량의 단위나 충격량의 단위는 같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자, 단위들 이제 살펴봤고, 정의도 살펴봤고요. 그럼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를 해 놔야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FT 그래프가 있는데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볼 유형이 무슨 유형이야? 이런 유형인 거죠. 왜? 힘이 일정한 운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과정에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 살펴보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하고요. 이 충격량은 결국 누구랑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지. 왜? 단위가 같다는 건 결국은 차원이 같다는 말은 둘 다 같은 걸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힘들을 살펴보면 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힘들은 힘이 일정한 케이스보다는 모든 형태들이 다 정규 분포에 대한 형태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4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고 있는 얘들은 정말 극소수가 되겠죠. 왜? 5%밖에 안 돼. 양쪽 2.5%씩. 근데 우리는 결국 그런 F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충격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그럼 결국 얘 면적 구하려면 누구밖에 없겠어? 적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근데 적분을 안 하고 우리는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면적이 똑같게 만들어내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힘? 평균 힘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무슨 힘이다? 충격력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충격력은 항상 무슨 개념하고 같아? 물체한테 나타나는 평균 힘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구나. 적분하기 싫으니까. 그쵸? 그 부분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FT 그래프, 이 녀석이 무슨 정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F는 멍하였었고요. FT 그래프에서 그러면 결국은 얘는 멍하를 의미하고 이 녀석은 시간을 의미하고, 얘는 멍하 T를 의미하겠네. 근데 힘 시간 그래프를 Y축을 질량으로 나누어 버리면 무슨 그래프하고 똑같아 버려? AT 그래프하고 똑같지. 원인 결과 법칙이니까 당연히 AT 그래프와 유형은 같이 나타날 것이고요. 질량으로 나누어 버리면 정확한 가속도의 값을 우리는 알 수 있을 테고요. 그치? 그럼 우리는 가속도의 시간 변화를 이야기하는 녀석을 속도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AT 그래프로 고쳐졌으니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로 또 바꾸어낼 수 있는 거야? BT 그래프의 형태로 바꾸어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보, 가속도에 대한 정보,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변이에 대한 정보. 그래서 PT 그래프는 BT로, FT 그래프는 AT를 거쳐서 BT로, 이렇게 연습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통합과학에서 이야기했던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우는 이유는 안전에 이용해 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겠고요. 충격량은 결국은 그럼 평균 힘 충격력과 누구? 시간에 대한 곱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녀석이었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충격량은 뭐한데? 얘가 일정한데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 버리면, 얘가 커져 버리면 여기 있는 이 충격력은 뭐 하겠구나? 작아지겠구나. 그럼 충격력이 작아진다는 건 물체가 받는, 사람이 받는 힘이 작아진다는 소리고요. 그럼 안전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M인 A 물체와 질량이 M인 B 물체, 동일한 물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 속도는 얼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지해 있었고요. 둘 다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 높이는 H만큼 같았대요. 그럼 이 녀석이 충돌 직전에 부딪히는 속도 역시 뭐 하겠어? 같겠지. 둘 다 자유낙하 운동했고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도달할 테고요. 언제나 같은 위치에서 같은 속도 변화량을 갖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A와 B를 처음 속도를 비교하니까 그러면 처음 속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A하고 B 처음 속도 둘 다 0이었기 때문에 처음 속도 같았네. 나중 속도 비교하니까 나중 속도 역시 같았네. 왜? 나중 속도는 둘 다 얼마가 될 테니까, 얘 같은 경우 루트 2GH가 될 테니까. 그러면 바닥과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다 라고 한다면 처음 운동량 역시 A와 B가 뭐 있겠어? 같았겠죠. 질량 같았고요. 속도 같았으니까. 나중 운동량 살펴보니까 나중 운동량 A도 정지하고 B도 정지했더래. 나중 운동량도 같네. 나중 운동량이 같다는 건 누구? 충격량도 같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A는 충돌 후에 깨졌고 B는 그대로 있더래.
그럼 결국은 우리가 설명하는 건 충격량이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저 깨짐을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왜 깨졌지? A는 탄성 한 개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A는 물체가 깨졌고요. B는 탄성 한 개보다 작은 힘이 전달됐기 때문에 누구? 깨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힘이 누가 더 크게 작용했다? 바닥과 충돌 시에 A가 더 크게 작용했구나. 충격량은 같으니 그래서 충돌 시간은 누가 더 커야 되겠구나? B가 더 커야 되겠네. 왜? 운동량의 운동 상태 변하는 정도가 똑같았으니 충격량은 같아야 되는데 깨지고 안 깨지고의 문제는 힘을 누가 크게 받았고 적게 받았고, 힘을 크게 받은 녀석은 시간이 짧았고 힘을 작게 받은 녀석은 시간이 길었구나. 무슨 시간? 힘을 주고받은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T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A 같은 녀석은 시간이 뭐 해버린 거야? 굉장히 짧아버린 거야. 그래서 A의 충격량이야. 근데 힘이 굉장히 커. 근데 B는 충돌 시간이 길게 작용하다 보니까 면적은 둘 다 A나 B가 똑같은데 얘는 힘이 이거밖에 안 되고 얘는 힘이 얘니까 A는 깨졌구나. 그러면 우리는 안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누구? 충격량이 일정할 때 무슨 시간을? 힘을 주고받는 시간을 길게 늘리면 안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뭐 고등학교 남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전 점프 대결하고 너네 그러지 않냐? 무릎 안 굽히고 누가 더 점프 이렇게 뭐 높게 하는지. 뭐 조던 같은 경우 선생님 때 제일 유명했던 게 마이클 조던이다 보니까 이 녀석의 뭐 서전 점프가 뭐 1m 20? 뭐 이게 인간인 거야? 용수철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맨날 그거 따라한다고 매일 막 우와! 뭐 이거 하고 농구대 밑에다가 의자 놔두고 달려가가지고 우와! 막 조던처럼 덩크한다고 하다가 다치고 지랄연병했는데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릎을 굽혀야지만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완화시키는구나.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어디하고? 안전하고 관련된 거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간혹가다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무조건 물어보는 문제고 맞춰줘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다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 에어백. 그럼 결국 우리가 에어백이 터진다는 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에어백이 터짐으로써 내 머리가 자동차의 앞부분과 부딪힐 때까지 시간을 길게 만드니까 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력이 작아져서 내가 다칠 일이 줄어든다는 소린 거죠. 이게 뭐야? 물리에서 추구하는 바인 것이고요. 물리는 사람이 중요해. 근데 화학 따위에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다치고 안 다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어백이 어떻게 작동되지?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배워? 아지드와 나트륨이 화학 반응식,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0.03초 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푼다.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그 에어백의 상태가 변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물리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힘을 적게 받을지 많이 받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랍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뽁뽁이 이런 부분들도 다 충격력을 작게 만들어서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충돌 시간 길게 만들어서. 근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힘을 일정하게 해버려. 힘을 일정하게 해버리고 나서 시간을 뭐 하는 거야? 길게 만들면 누가 커져? 충격량이 커지고요. 충격량이 커진다는 거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는 건 나중 속도가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권총은 총신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고 장거리를 쏴야 되는 스나이퍼의 총은 길 수밖에 없지. 방아쇠를 빵 하고 당겨서 총알의 똥꼬를 빵 하고 치면 총알의 똥꼬에 있는 화약이 터지면서 이 길이 동안에 힘을 주고받는 거고 얘는
이 길이 동안에 힘을 주고받는 거니 누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커져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처음 속도가 수평 방향의 속도가 커지니까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소린 거지.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와. 왜? 무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 안전과는 반대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나오면 매일 원주민 이야기로 나올 거야. 매일 깜둥이 원주민이 뭐 원숭이를 사냥할 때 그것도 맨날 원숭이만 사냥해? 긴 빨대를 이용해서 독침을 쏟는다. 이 방법인 거죠. 이거 너무 식민지 사관이 너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야. 왜 원주민은 항상 검둥이야? 백인들이 쏘면 안 돼? 백인들 지네들은 안 그랬나? 그치? 백인들이 롱빨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황인종, 흑인종 얘들은 꼭 그런 식으로 비하되는 부분들이 너네는 문명의 혜택을 잘 못 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씁쓸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내용들은 뭐 친구들이 한 번씩 안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야기 부분들은 없겠고요. 자, 예제 문제 80페이지 같이 문제 푸는데 너무 내용이 적지. 그래서 쌤이 살짝만 올릴게요. 살짝만. 그래서 충격량, 대표적인 예제로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 안전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지만 대표적인 예제로 다음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도 친구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예제는 무슨 예제냐라고 살펴보니까 실제로 값들을 넣어놓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처음 얘는 속도가 0이었었고 질량이 얼마짜리였냐면 2kg짜리였어. 근데 높이가 얼마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0m야. 중력하 속도는 G고요. G는 무조건 물리에서 나오면 10이죠. 그 다음 공기저항 마찰은 없앨 것이고요. 빠방. 이 공이 빡 하고 V의 속도로 충돌 직전 V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표면에 닿고 나서 0.3초 후에 정지했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지면에 닿기 직전과 직후의 크기는 얼마?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얼마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어? 나중 운동량에서 누구? 처음 운동량 빼주시면 되는데 처음 운동량의 이 값이 얼마야? 질량이 2고요. 속도가 얼마일 테니까 루트 2GH일 테니까 속도는 20이네요. 그래서 처음 충돌 직전 얘의 운동량 지면과 닿기 충돌 직전 아래쪽 방향을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녀석의 크기는 얼마? 20이구나. 40이구나. 근데 0.3초 후에 정지했으니까 얘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 0인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을 살펴보면 얘는 마이너스 40이 나오는데 마이너스의 의미는 위쪽으로 작용했다라는 의미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리에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관심이 있는 거지 운동량 크기 변화량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절대값 씌워가지고 하지 마세요. 전체 절대값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크기 보니까 크기가 40만큼이야. 여기까지는 이제 친구들이 잘 알아. 왜? 뭐 루트 2GH 당연히 외우고 있을 테고요. 그때 처음 운동량 바닥에 닿기 직전 나중에는 0이 될 테니까. 그러면 0.3초 동안 중력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 0.3초 동안
저 공에 나타나는 중력에 의한 충격량은 얼마?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중력은 얼마니? 우리는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다 라고 하는 거 알잖아. 근데 중력에 의한 충격량이니까 얘 중력에 의한 충격량이네? 그러면 얼마 돼야 되는 거지? 질량이 2고요.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20N의 힘이 몇 초간 작용한 거야? 0.3초 동안 아래쪽으로 충격량이 나타나서 6이 되겠죠. 그럼 너네가 알고 있던 정보가 있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며. 왜 달라?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을 또 다르게 표현하다 보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외워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3글자와 7글자는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30인데 충격량이 6이네? 어라? 물리 어렵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식을 외우는 게 물리가 아니거든. 거기에 대한 계속 해석을 친구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넣으라는 거야. 이런 예제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야지 문제 풀 때 그 아이디어를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 왜 다를까? 왠지 귤이는 알 것 같아. 왜 달라?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저건 0.3초 동안이고 저거는 처음부터 정지할 때까지. 아니 얘도 충돌 직전가 0.3초 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 공이 바닥에 닿기 직전 0.3초 후에 정지가 된 거야. 알고 있는데 일부러 말 안 해주려고 하는 거지? 자, 봐봅시다. 그래서 단순하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쌤이 좀 예제로 지금 친구들 머릿속에 넣는 거야. 자, 왜냐면 실제로 얘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면과 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중력만 나타난 게 아니었던 거야. 난 무슨 힘 주고받고 있게? 너무 흔한 힘 주고받고 있는데. 무슨 힘? 너무 흔한 힘이어서 영어로 쌤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노멀포스. 수직항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다음과 같이 중력에 의한 효과도 있지만 지표면과 뭐하고 있어? 접촉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 힘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숨겨진 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해석이 들어가면 잘못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었고요. V의 속도로 충돌 직전 아래쪽으로 mg를 받고 있었는데 최종적인 상태가 얘가 0이 되었다는 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자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자 힘이 생겼다는 건 중력보다는 훨씬 큰 어떠한 힘이 위쪽으로 나타나야지만 알자 힘이 위쪽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힘이 뭘까? 바닥하고 접촉하고 있었네. 수직항력이네. 바닥이 물체를 공을 떠받치는 힘.
그래서 우리는 그 수직항력을 뭐 스몰 f 이렇게 나타내 볼까? 그래서 0.3초 동안 우리는 누구도 고려해 주셔야 되냐면 수직항력에 의한 충격량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직항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네 부딪힐 때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부딪힐 때 힘이 점차적으로 가해져서 커졌다가 나중에는 0이 돼버리지.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나 버려요. 여기 있는 수직항력이. 그래서 매 순간 수직항력을 구할 수는 없어. 물론 구할 수는 있어. 미분 사용하면 될 테니까. 근데 물리에서 우리는 미분 사용 안 하니까 어떻게? 평균 수직항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내 주먹이 친구의 볼에다가 쳤을 때 힘이 늘 일정하진 않지. 닿는 순간부터 커지기 시작하다가 분리되는 순간까지 계속 작아지는데 이게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평균 수직항력이구나. 그게 몇 초 동안? 0.3초 동안. 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뭘 어떻게 구해? 너네가 알고 있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뜯어 고쳐야지.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선생님이 보이게 하기 위해 야, 3글자, 충격량은 7글자, 누구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 이걸로 작년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단순해진 것 같아. 그래서 2024년도에는 77로 만들었어. 7글자는 7글자하고 같은 거야.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저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누가 될까요? 땡땡땡의 충격량 7글자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초성 힌트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3글자 7자로 가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알자 힘의 충격량이 누구랑 같다?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선생님이 힘 이야기할 때도 아무런 표현 없으면 알자 힘, 합력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도 물체한테 작용하는 알자 힘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알자 힘에 의한 충격량이 누구랑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 지금 0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크기를 살펴보니까 이 녀석이 40이래. 근데 이 녀석은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충격량을 살펴보니까 6이야. 그치? 그럼 알자 힘의 충격량은 얼마가 돼 주셔야 되겠어? 34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왜? 얘는 방향 꼭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얘 위쪽으로 나타나는 거고 얘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위쪽으로 얼마? 46만큼이구나. 그래서 이게 46만큼 크기를 가져야 되니 연병. 숫자가 안 이쁘네. 3분의 460? 이만큼의 평균 수직항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이때 충격량은 알자 힘에 의한 충격량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중력이라든지 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고려하면 안 된다. 오케이?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이다. 대표적으로 수직항력을 예로 드러났어. 그러면 친구들은 이런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의 대표적인 예? 물체 떨어졌는데 중력에 의한 효과만은 아니네? 수직항력이 있었구나. 이럴 때 우리는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I는 델타 P라고 하는 식에 대한 의미구나를 이런 예제들과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랍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들 보면서 이쪽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간에서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틀릴 포인트들 크게 2포인트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운동량 크기 변화량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사실. 오케이? 문제 보시면 어라? 얘 쉽네, 할만하네. 바로 느껴지세요? 자, 80페이지 예제 1번. 속도가 10인 물체에 일정한 힘을 가하여 10초 후에 15가 되었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할 수 있겠네. 이때 작용하는 힘이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 일정한 힘, 저 녀석밖에 없으니 F가 몇 초 동안 가해졌대? 10초 동안 가해졌대.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나중 운동량을 살펴보니까 나중 운동량은 얼마만큼? 질량이 4고요. 속도가 오른쪽으로 15니까 나중 60이죠.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어? 4 곱하기 10이 되겠네. 근데 둘 다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만큼? 60, 40이니까 20이네. 그래서 너 평균 힘은 얼마 돼야 되겠구나? 2N 돼야 되겠구나. 1번, 처음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 40이요. 10초 후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만큼? 60이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으니 얼마? 20이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 2N. 지금까지 했던 결하고 좀 다르게 개념 들었더니 얘는 바로 좀 풀려. 또 머리를 뒤 흔들어 버리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죠. 푸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난 거야. 얘 등가속도 운동하네요. 오케이. 처음 속도 얼마? 10. 나중 속도 얼마? 15. 몇 초 동안 작용했대요? 10초가 되었대요. 가속도 얼마? 10초 동안 속도 변화가 5만큼이니까 가속도가 2분의 1 m/s 제곱이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4번 이 힘 구할 때 힘은 멍하니까 질량이 얼마짜리였어? 4였고요. 얘는 가속도가 2분의 1이니 2N이네요. 결과는 같대. 근데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내면 친구들은 어려워하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야기하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이거는 쉽다라고 느끼고. 뭘로든 문제를 친구들이 풀 수 있게끔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고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3가지 방법을 배웠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운 거야.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가지고도 물체의 위치 찾아낼 수 있겠네. 4가지가 돼버린 거야. 너네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칼도 있었고요. 총도 있었고요. 또 뭐 있지? 분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름도 있었고요.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거야. 한 가지가 더 늘어났으면 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 거고 더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뭘 써야 되지? 고민이 되다 보니까 친구들은 싫어하는 부분이 발생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단원이 이거기 때문에 1번으로 쌤이 계속 문제 풀이 과정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죠.
하지만 친구들은 연습하실 때, 아,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앞에서 배웠던 걸로, 이거 변형해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 10초 동안 몇 미터 갔는지 물어보면 얘로 풀어야지. 얘로는 못 풀어. 결국. 그쵸? 자, 2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가 B와 2초 동안 충돌 후 A가 반대 방향으로 운동했답니다. A의 운동량 오른쪽으로 얼마? 단위 안 쓸게. 6. 나중에 벽과 충돌하고 나서 B와 충돌하고 나서 이 녀석 왼쪽으로 얼마? 2 곱하기 1이니까 2. 갑니다.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는 처음에 오른쪽으로 얼마? 6이었었고요. 나중에 저 녀석이 왼쪽으로 얼마? 2였었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벡터 계산법이지. 그래서 빼주는 쪽에서 앞쪽으로 뭐 해버려라? 긁어버리면 방향과 크기가 나온다. 8. 이제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쓰는 거지. 아, 운동량의 변화량이니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고요. 처음 운동량 플러스 6이니까 방향은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8이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저 화살표를 그려서 작용점을 일치시켜 놓고 빼주는 쪽에서 앞쪽으로 긁어버리면 저게 이제 또 시간으로 싸움이 될 때는 유용할 때가 있으니 굳이 벡터 하는 부분 계산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누구?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8. 크기만 묻고 있으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누가 평균 힘의 크기 이야기하답니다. 평균 힘의 크기 몇 초 동안? 0.2초 동안.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 40. 아마 물리 공부하시면서 1주차 때 했던 거리 변이 속력 속도, 내가 사과 1개 먹을 때 규리가 사과 2개 먹고 내가 사과 뭐 몇 개 먹을 때 막 이런 부분 물리 할 만한의 느낌과 거의 비슷한 결의 느낌일 거야. 또다시 할 만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우리 규리 지금 계속 이제 좀 잠이 오지. 너무 쉬우니까. 그쵸? 어려운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 요즘 화학은 몇 단원 배워? 아직도 1단원? 언제 끝나? 근데 왜 화학도 1단원 물리 못지 않는데? 그치? 근데 왜 맨날 물리만 어렵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막 그런 소리만 들어서 그런가? 노름쟁이 학문도 별로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물론 나도 고등학교 때는 화투에 미쳐가지고 꿈이 화학자여가지고 화학을 전공해야지 하다가 화학은 내 길이 아니네? 나중에 되면 다 무슨 계산이야. 의미 없이 무조건 그냥 계산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자, 3번. 정지한 물체 동그라미 일정한 힘을 받아서 운동한답니다. FT 그래프 끝났네. 샹! 너 누구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면 이때 이 충격량은 항상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져주시고요. 15래. 그래서 너는 얼마? 면적 50. 갑니다.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너 면적 구할 수 있니? 눈 달려있니?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50. 5초 후에 물체의 속도는 얼마? 충격량이 50이니 운동량의 변화량도 50이 될 테고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이겠네.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 돼야 돼? 50인데 질량이 얼마짜리였어? 2kg짜리였으니 속도는 얼마가 되었구나? 크기가 25가 되겠구나. 오른쪽으로. 자, 근데 우리는 또 다른 풀이도 가자고요. 앞에 배웠던 내용들 계속 복습할 겸. 등가속도 운동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쌤이 아까 FT 그래프가 주어지면 무슨 그래프로?
AT 그래프로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했죠. 얘 5초 2야. 근데 질량이 얼마짜리야? 2짜리였으니 얘는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5라는 소린 거죠. 이미 가속도가 5라는 소리인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굳이 AT 그래프 한 번 더 그려서 살펴보면 얘는 5초 동안 가속도가 5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얼마? 25인 거야. 그래서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5초 동안 속도 변화가 25만큼 나타나다 보니까 등가속도, 가속도는 5고요. 나중속도는 25인 거야. 그쵸? 그래서 항상 물리의 묘미는 한 가지 풀이법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이것들을 내가 계속 자유자재가 될 때 극상이 되는구나. 한 가지만 되면 상, 한 가지도 안 되고 그냥 물리를 들어. 하가 아니야, 중이야. 왜? 포기한 얘들이 있으니까. 밟아달라고 하는 얘들이 존재하죠. 자, 예제 4번. 2m/s로 운동하는 물체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힘.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하건 뭘 하건 중요한 건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래서 FT 그래프 비빅 그렸더니 면적 구하라네? 삼각형의 면적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면적을 살펴보니까 얼마만큼? 25가 되겠네. 충격량 크기 얼마? 25.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얼마? 25. 처음에 2로 2kg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얘는 4가 될 테고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 얘는 얼마 돼야 돼? 29가 돼야 되겠네. 그쵸?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만큼? 25만큼. 5초 후 물체의 속도는 얼마? 연병. 질량이 얼마짜리지? 2짜리가 돼야 되니까 2분의 29의 속도를 가져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친구들이 자신감 있으셔도 돼. 근데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운동량 보존이 들어가면 또 그 순간 캑캑캑 거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크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2교시 좀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그다음에 친구들이 좀 과제 부분들을 잘들 해오셔야지 테스트도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이지. 나도 테스트 보고 싶은데. 과제를 안 해오니까 테스트를 보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차라리 그때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줘야지 막 이런 부분들. 근데 오늘 배운 거에서 백지 테스트로 2문제 내드릴게요. 참고로 다른 반 물리원을 한번 들은 친구가 있더라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서 내가 바로 알아맞혔어. 그 백지 테스트 딱 보고 너 물리원 한 바퀴 돌았지. 근데 두 번째 돌아도 어렵대. 신의 마음을 읽는데 쉬울 리는 없고요. 자, 우리는 이제 운동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운동에너지 얼마? 2분의 1 멀바 제곱. 식을 좀 바꾸어서 써볼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2n분의 1 어떻게? m제곱 b제곱.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운동에너지를 운동량의 제곱에 대한 형태로도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구나. 쌤,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거고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같아요? 왜냐면 같은 양을 제곱한다는 소리는 방향이 P의 방향과 P의 방향 같은 걸 곱해버리니까 둘 다 같은 방향이 돼버리지. 그냥 제곱을 해버리면 방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칼라량이 돼버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속도일까요? 속력일까요? 운동 에너지 이야기할 때 방향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지. 속력이 돼버리는 거야. 속도를 제곱해버리면 그냥 속력이 돼버려.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는 형태는 어떻게? 방향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
자, 이걸 또 한 번 쓰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 아, 2분의 1 뭘 봐? 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근데 뭘 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운동량으로 이야기하죠. 연병,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 제곱에 비례한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에 비례한다가 맞습니까? 위에 식이 맞아, 아래 식이 맞아. 위에 식, 아래 식. 보스. 둘 다 맞아요. 왜 친구들이 헷갈리냐면 관계를 살펴볼 때 에너지와 질량과 운동량을 물어보면 얘를 쓰는 것이고 속도와 운동량과 에너지를 물어보면 얘를 써야 돼. 그러니까 통제 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그걸 친구들이 잘 찾아내 주셔야 되고요. 여기의 내용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운동량 부분이 어디에서도 쓰이냐면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에서도 물질의 이중성들 이야기할 때 이 식들이 파동성과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를 유추할 때 이야기가 될 테고요. 너네가 마지막 물리원의 거의 막바지에 배우는 주사터널 현미경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 마이크로스코프로 생물에서 쓰는 물건 따위를 그러고 보니 배우고 있었네. 아무튼 여러 종류의 현미경들이 있는데 그 현미경들의 가시광선보다 더 분해능이 좋은 더 관찰이 잘 되는 녀석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쓰일 테니까 운동량과 에너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테마 2까지 끝났고요. 운동량, 충격량 끝났고요. 잠시 쉬었다가 운동량 보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의찬이는 다른 친구들하고 리듬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인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좀 괜찮았는데 좀 둘이 역전됐네.